여러분, 우리는 오늘 북한의 한 국경도시로 발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그곳은 지도 위에 점 하나로 찍힌 단순한 지명이 아니죠. 외부 세계와 북한 내부가 은밀하게 맞닿는 접점이자 생존을 위한 역동적인 경제활동이 꿈틀대는 심장부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목숨을 걸어야만 넘을 수 있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바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해산인데요. 과연 이 해산의 강물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의 어떤 진짜 경제 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탈북이라는 개인적인 여정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해산이라는 구체적인 통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삶을 이어가는지, 그들의 필사적인 생존 경제활동과 그 이면에 숨겨진 북한 체제의 뿌리 깊은 모순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북한 내부의 실상, 그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함께 탐구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지리적 특성과 상징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해산은 북한 양강도의 도청 소재지로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끼고 중국 지린성 장백조선 쪽자치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 위치 자체가 해산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북한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 잠긴 해상과 달리 강 건너 중국 장백현은 환한 불빛으로 가득한데요. 이 극명한 대비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함께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해산은 단순한 국경 도시가 아닙니다. 외부의 문물과 정보가 북한 내부로 스며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로 기능하죠. 동시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의 불순한 요소들을 막아내야 하는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경비초소들, 그리고 삼엄한 눈빛으로 국경을 지키는 경비대원들의 모습은 해산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엄중한 감시 속에서도 해산은 북한 주민들에게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땅으로 인식됩니다. 얼어붙은 압록강 위로 놓인 위태로운 나무다리나 징검다리, 혹은 밤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뗏목은 해산이 외부 세계로 향하는 탈출구이자 동시에 생존을 위한 중요한 경제활동이 벌어지는 현장임을 말해줍니다. 강을 건너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해산은 마지막 희망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밀수나 비공식적인 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이들에게는 절박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해산이라는 이름 석자에는 북한 주민들의 복잡한 감정과 사연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정보와 물자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의 땅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죠. 이렇듯 해산은 북한 내부의 모순과 외부 세계와의 접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북한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우리는 해산의 지리적 특성 너머에 숨겨진 북한 사회의 복잡한 민낯을 탐구하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몸부림과 체제의 균열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강물은 오늘도 해산과 장백 사이를 유유히 흐르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것이죠. 강물은 오늘도 해산과 장백 사이를 유유히 흐르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강물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 속에는 과연 어떤 북한의 진짜 경제 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해산은 단순한 국경 도시를 넘어 북한 주민들의 은밀한 생존 경제가 숨쉬는 심장부 역할을 합니다. 외부 문물과 정보가 스며드는 통로이자 동시에 북한 체제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공식 무역이 엄격히 통제되지만 중국 장백현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해산을 비공식 무역의 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강변은 거대한 암시장처럼 변모하죠. 작은 보트나 뗏목, 얼어붙은 강 위를 조심스레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은밀한 거래가 오갑니다. 중국산 식료품부터 의류,
전자제품, 심지어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까지 북한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물품들이 이곳을 통해 유입되는 것이죠. 이러한 밀수 경제는 국가 배급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부족한 물자를 확보하는 유일한 숨통이 됩니다.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의 현장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 같은 외부 자본이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오는데 이는 북한 화폐의 가치를 위협하며 또 다른 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국경 경비대원들의 눈을 피하거나 때로는 은밀한 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이 거래들은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을 항상 동반합니다. 하지만 생존의 절박함 앞에서는 그 위험마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뇌물은 이러한 검은 경제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경비대원들에게 건네지는 소액의 돈은 위험천만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통행세가 되는 셈입니다. 이 비공식 거래는 주민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비공식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북한 사회에는 돈주와 브로커라는 새로운 주역들이 등장했습니다. 돈주는 신흥부유층, 즉 자본가로 주로 중국과의 무역이나 밀수, 사금융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시장 경제가 싹트면서 돈주는 북한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를 가진 것을 넘어 물자의 유통과 생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 경제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에 당국도 이들의 활동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브로커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로의 통로를 열어주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은 탈북을 돕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송금 과정을 중개하고 밀수품 거래를 알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브로커들은 중국 내 연락망과 북한 내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활용하여 국경을 넘는 위험한 거래들을 성사시킵니다. 이성 전화 같은 최신 통신 수단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하며 복잡하고 은밀한 작전을 지휘하기도 하죠. 탈북을 결심한 이들에게 브로커는 생명줄과 같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엄청나며 때로는 브로커들마저 위험에 처하거나 약속을 저버려 탈북자들에게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돈주와 브로커는 북한 체제의 엄격한 통제를 우회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체제의 균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를 변화시키고 돈의 힘이 이념적 통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해산이라는 작은 점을 통해 우리는 북한 사회의 복잡한 민낯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생존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해산이라는 작은 점을 통해 우리는 북한 사회의 복잡한 민낯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생존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존의 의지가 단순한 삶의 영위를 넘어 북한 체제의 단단한 벽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산 루트는 바로 이 체제 균열의 가장 명확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마치 압록강의 물줄기처럼 끊임없이 스며들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외부 정보의 유입입니다. 어둠 속에서 몰래 숨죽이며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USB에 담긴 외부 영화나 음악을 은밀히 공유하는 모습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일상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당국의 삼엄한 감시와 혹독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보듯 외부 문화를 탐닉하며 자신들의 세계관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죠. 화면 속 화려한 서울의 모습, 자유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체제가 주입한 이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불신과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비단 외부 정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의 확산 역시
이념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강력한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돈주와 브로커를 통해 유통되는 물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싹트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은 배급체제와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주민들은 이제 국가의 지시보다는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과 주변을 보며 체제의 허점과 모순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북한 당국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정교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통제를 강화하려 애쓰고 있죠. 국경 지역의 경비는 갈수록 삼엄해지고 최첨단 감시 장비들이 도입되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밀수나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해지고 공개 처형 등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 시청자를 색출하기 위한 야간 급습이나 불시 검열은 일상 다반사가 되어 주민들은 항상 숨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 외부의 빛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절박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해산 루트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국경 경비의 눈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려는 시도, 이성 전화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려는 은밀한 움직임,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 정보를 유통시키는 노력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결코 체제의 수동적인 부품이 아니라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존을 모색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통제와 자유, 억압과 저항이 숨막히게 대립하는 북한 사회의 축소판이자 변화를 향한 희망의 끈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체제가 아무리 굳건해 보여도 그 아래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균열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균열은 외부 정보의 유입과 시장 경제의 확산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죠. 북한 당국이 아무리 국경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의 빛을 차단하려 했어도 이성 전화와 USB, 그리고 SD카드에 담긴 외부 세계의 이야기는 해산 루트를 통해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은 주민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상을 그려 보이면서 체제의 이념적 통제를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죠. 어둠이 내린 밤, 불빛 하나 없는 작은 방에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작은 화면 속 한국 드라마를 숨죽이며 시청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드라마 속 인물들의 삶과 자신들의 현실을 비교하며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 정보의 유입은 주민들의 의식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체제에 대한 기존의 믿음과 충성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자각은 곧 체제의 모순과 당국의 선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요. 한편 해산 루트를 통해 활성화된 비공식 시장 경제는 또 다른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당국의 배급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이 검은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죠. 돈의 힘이 이념보다 우선하는 현실은 당국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뇌물과 부패는 국경 경비대원들마저 체제의 수호자가 아닌 이익 추구자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외부 정보와 시장 경제는 북한 주민들을 더 이상 수동적인 체제의 부품이 아닌 주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존재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러한 균열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국경 경비를 더욱 강화하며 한국 드라마 시청자를 색출하기 위한 불시 검열과 야간 급습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죠. 적발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며 공개 처형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터져나오는 샘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이러한 강력한 통제는 오히려 주민들의 저항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은밀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려는 시도를 낳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 당국이 통제의 고삐를 졸수록 주민들은 더 깊은 곳에서 변화를 향한 씨앗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해산 루트는 단순한 탈북 통로를 넘어 북한의 경직된 통제 경제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주민들의 절박한 생존 의지에서 비롯된 자생적 시장 경제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결코 체제의 수동적인 부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존을 모색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강인한 주체들이죠. 해산은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 북한 체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모순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 생존 의지에 꺾이지 않는 상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산이라는 작은 국경 도시를 통해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인 북한의 경제 현실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산의 압록강물은 오늘도 유유히 흐르지만 그 차가운 강물 아래에는 여전히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숨겨진 이야기들과 북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북한이라는 특정 사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통제와 자유, 생존과 변화라는 인류 보편의 고민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해산 루트를 넘어 북한 내부의 또 다른 생존의 현장들을 더욱 면밀하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